시작할게요. 일단 오늘부터 세미파이널 시작이고요. 세미파이널 기간 동안에 좀 속도보다는 오히려 좀 과정에 좀 치중해서 수업할 테니까 자기 거 일단 꼼꼼하게 질문하시고 답만 맞추지 말고 제발 과정, 학교 부교재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교재, 학교 교재 마무리하고요. 학원 교재. 두 번째는 총괄 테스트 제일 많이 틀린 문제들 있죠. 그거 추려왔으니까 그거 풀이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좀 따로 취향 유형 갖고 온 거 있으니까 이 세 번째까지 하는 게 우리 1교시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요리함수부터 먼저 질문 받을 텐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1, 2, 3, 4 한번 풀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혹시 내가 부분분수 설명했나? 안 했지? 그럼 여긴 좀 개념 설명도 좀 겉들여서 해줄게. 자, 우리가 사실은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는 원래 유리식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유리식을 배우자고 하면은 사실 유리식은 언제 처음으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 유리식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그냥 분수 형태가 많아라고 가장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1, 2, 3, 4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2분의 1, 4분의 3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쳐오면서 분수 같은 경우는 사칙연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곱하기랑 나누기는 솔직히 쉬워요.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나누고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더하기와 빼기 같은 경우는 분수 계산은 항상 뭐 하라고 가르쳤죠? 바로 통분을 해서 계산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사칙연산이 있었어요. 빼기.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둘이 최소공 배수가 6이니까 6분의 3에서 2를 빼서 답은 6분의 1이야 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통분이라고 가르쳐요. 통분해서 계산했다라고 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반대로요. 6분의 1을 던져줄 테니까 얘를 한번 어떤 두 수의 차로 한번 나타내 볼래? 라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죠. 결과를 알려줄 테니 과정을 너가 만들어 봐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답을 안 상태에서 거꾸로 분해하는 걸 바로 우리 부분분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부분분수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6분의 1이라는 건 쉽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점점점점 그리고 10 곱하기 11분의 1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잘 봐. 여기는 6, 이건 12, 이건 20, 여긴 110. 그럼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찾을 자신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통분해요?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들의 합을 구할 때 바로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데 부분분수 공식 한번 미리 써볼게요. 부분분수 공식은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식이 있으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2를 a라고 생각하고요. 3을 b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 빼기 a는 1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4 빼기 3은 또 1 나와요. 그럼 다시 어떻게 1분의 1이라고 쓰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안 봐도 딱 비디오예요. 그 다음 거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맨 마지막 가면 1분의 1에다가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했던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들의 합이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어서 정답이 22분의 9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계산기를 돌려봐도 진짜 최소 공배수로 분수를 통분시켜서 계산해서 맨 마지막 약분까지 하면 22분의 9가 이렇게 간략하게 구해진다는 거지. 따라서 이 부분분수는 언제 쓸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수 형태들을 무한히 더할 때 쓰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부분분수가 그대로 어디로 가죠? 바로 나중에 가면 미적분 2로 갈 겁니다. 미적분 2로 가면 수열의 극한에서 바로 얘를 한 번 더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문제는 안 쓸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4, x 플러스 선생님
이거 설마 통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통분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얘를 부분분수 공식 쓴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 얘를 a라고 취급하고 얘를 b라고 취급하면 b 마이너스 a는 2가 나올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그 다음 거는 뭐 뻔하겠죠.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에서 x 플러스 6분의 1을 다룰 거니까 얘네 둘 다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얘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x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고 얘는 한 번 더 다시 계산해보면 통분할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6으로 통분하면 4가 될 거고 2로 약분돼서 2. 그래서 바로 A가 2. 답은 2번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물론 얘는 꼴랑 항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통분도 되지만 이게 무한히 한 100개 정도가 기본값으로 나오거든요. 100개 정도 나오면 다 통분이 불가능하니까 쓰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2번은 1번 문제랑 쌍둥이 문제니까 한 번쯤은 그냥 풀어보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자 2번 문제를 내가 풀라고 하면 애들이 뭐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잘 봐 2번. 1번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멘붕이 와요. 선생님 얘는 다 분자가 1인데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고 분자가 2예요. 그럼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부분분수 공식은 여기가 1이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여기가 1이어야지만이 부분분수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긴 2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못 쓰죠? 라고 제일 많이 질문을 해. 근데 얘들아 잘 봐. 얘가 A고 얘가 B라고 가정하면 B에서 A 빼면 1이거든요. 그럼 1분의 1에다가 얘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을 만족했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 얘도 A고 얘가 B라고 가정하면 B에서 A 빼면 뭐 나와? 2가 나와서 2분의 1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2인데 이 2가 바로 요 앞에 있는 놈하고 다 약분이 알아서 돼서 1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차피 뿅뿅하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부분분수가 되려면 여기가 다 1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2였을 거고 그 뒤에 것도 보세요. 뒤에 거 분자 3이죠. 아마 여기 뒤에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6일 거예요. 왜? 얘네 둘이 빼면 3이어서 얘랑 만나서 자동으로 1 되게끔 만들었을 거거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무한대로 나와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딱 봐도 맨 앞에 거 하나 남고 맨 뒤에 게 뭐였지? x 플러스요? 아마 얘만 남았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둘이 곱한 것분에 6에서 1 빼니까 5. 그래서 정답 A는 5. 아이고. 문제가 뭐였었지? 상수 A 값이었니? 아니? 아, 미안. 상수가 아니지. 미지수가 사라지지. 6. 그래서 정답은 6이 됐을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선 기본적으로요. 10일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99, 100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1, 2번은 해결했고 혹시 3, 4번 필요합니까? 네. 빼면은 이 공식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B 빼기 A분의 1. 요게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B에서 A 빼면 뭐예요? 2죠. 여기서 여기 빼면. 그쵸? 그럼 2분의 1은 일단 나오고. 그리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로 바뀔 거잖아요. 여긴 2니까. 그런데 이 2가 얘랑 만나서 다 1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공식 모양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부분분수는. 이 공식을. 자, 혹시 3, 4번은 안 해도 됩니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5번부터 8번 질문이요. 7번. 7번, 8번이요. 자, 7번,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안 했어. 안 해도 됩니까? 네. 제가 너무 소수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설명을 하고. 자, 7번 문제 보시면 x분의 3과 x분의 1. 자, 일단 물어볼게요. 누가 더 그래프가 위에 있죠? x분의 3 그래프가 위에 있을 거예요. 왜? 분자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x는 a라는 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 A와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동적으로 A가 될 거고 얘가 자동적으로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A, A분의 3이 될 거고 B는 A, A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못 하더라. 직선 Y는 GA래. 얘들아, GA라는 건 얘가 GX잖아요. GA라는 건 이 GX에다 A를 대입했을 때니까 얘가 GA 값이에요. Y 값이. 근데 Y는 GA니까 상수함수니까 여기서 가로로 GA라는 선을 그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멀리 가다 보면 얘랑 또 한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그랬을 때 그 만나는 점을 지금 C라고 두자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C 값은 저 B점과 무슨 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Y 좌표. 그럼 얘는 몇 컴마 A분의 1이냐라는 거죠. 뭐 넣어야 돼요? 3A가 되겠죠. 왜? 3A 넣어야 3, 3 약분돼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BC 삼각형의 모든 좌표들을 다 구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넓이를 지금 찾아달래요. 그럼 넓이 구해볼게. 일단 첫 번째, BC 사이가 가로 길이니까 3A에서 A를 빼면 2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쓰면 되는데 A분의 3에서 A분의 1 빼면 A분의 2. 이게 바로 넓이가 되겠다. 그러면 A 사라지고 2도 사라지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8번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돼요, 8번. 왜냐면 8번은 제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하면 총 3번째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8번 한번 가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우리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형 그래프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쪽만 그릴 거예요. 왜? 정의역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A, B. 그랬을 때 저 A, B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A점과 B점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교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두 식을 같다고 둔다고 배웠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 얘는 유리함수고 얘는 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두 식을 같다고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수가 다를 때는 바로 식을 대입하는 게 바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여기 대신에 넣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4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 앞만 봐도요. 딱 봐도 이 분모 x제곱 없애기 위해서 x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얘까지 넘어올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요 식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복2차식이라고요. 그럼 복2차식이면서 얘가 총 4차니까 근을 몇 개 가져요? 4개 같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내 눈에 지금 2개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치 반대쪽에도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양수 쪽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값 2개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알파와 베타가.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근은 뭐 할 수 있죠?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봤어.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4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도 4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근데 저거 왜 구해놔요? 자, 여러분. 얘를 알파, 알파분의 1, 얘를 베타, 베타분의 1이라고 두면 우린 A, B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전개해보면 왜 저걸 미리 구해놨는지 알게 될 거야. 바로 알파 제곱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1,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2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얘가 4가 될 거고 얘도 4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제가 알파 베타는 모르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알파 베타는 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는데 바로 알파 베타가 뭐 나온다? 1이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 얘가 1이니까 정답은 4 더하기 4 빼기 2 빼기 2니까 없어지고 루트 씌어서 정답은 2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마지막으로 잘 알아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풀이는요, 우리 뉴파인 모든 풀이 다 통일시킨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민호 쌤이 풀이를 해서 S반에 올렸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풀이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문제는 이 풀이로 다 통일시키자고 했거든요. 요거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까지 끝내도 됩니까? 자, 다음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이요. 13번부터 16번인데 13번은 니은 디귿입니다.
없습니까? 4번. 14번이요. 자, 가볼게. 14번은 얘들아, 이거는 기본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건데, 자, 가보도록 할게. 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식이 얘잖아요? 이렇게 생긴. 왜? 점근선도 0이고, Y점근선도 0이야. X는 0, Y는 0이거든, 둘 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주 위험한 말을 해드릴게요. 얘 빼놓고요, 지구상의 유리함수 중에 원점 대칭인 유리함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얘 말고 없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14번 문제 보시면, 자, 저기 허재야,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럼 얘 점근선 말해봐. X는? Y는?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옮겼죠? 마이너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Y는 얼만큼 옮겼죠? 이만큼이면 A 플러스 2죠. 근데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가 원점 대칭 함수래. 내가 말했잖아. 유리함수는 얘 말고는 원점 대칭 없어요. 그 말 뜻은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점근선이 뭐 나와야 돼? 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이 더하래. 답은 마3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네요. 점근선이 이상한 쪽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리함수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얘 자체가 원점 대칭인 함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노벨상 탄다라는 거야. 점근선이 원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점 대칭 함수가 나온다? 그럼 노벨상 탄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까지 없습니까? 17번부터 20번. 17번이요. 대칭 직선 나오면 무조건 그 대칭 직선에다 뭐 대입해야 되죠? 세 글자? 대칭점 넣어야죠. 따라서 그 두 직선이 모두 다 1,A를 지난다 하면 정답이 돼요. 다음 또 이렇게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21번부터 24번. 뭐라고? 22번이요? 자, 22번 한번 가볼게. 아직도 유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번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고 어려운 문제는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2번. 자, 가볼게. 자, 주하나, 점근선 뭐 나오죠? X는? 2, Y는? 오케이. 자, 그리고 얘 양수 나옵니까? 0 넣어보니까 2분의 7이니까 양수 쪽 지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자, 얘가 3x 플러스 k면 얘들아, 기울기는 고정된 상태예요. 근데 y절편이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직선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이러다가 몇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언제와 언제 사이면 되겠어요? 바로 요렇게 접할 때와 요렇게 접할 때 사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린 수학에서 접한다는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판별식이에요. 따라서 두 식을 갖다가 두고 판별식 0 쓰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24번까지 없습니까? 자, 없으면은 25번부터 28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29번부터 32번까지 질문이요. 아, 혹시 29, 30번 하셨어요? 자, 29, 30번도 그냥 이거는 그냥 한 10초 컷으로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유리식에서는 부분분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또 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무리식을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무리식 계산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면 이런 형태밖에 없을 거예요. 요걸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우린 뭐 하라고 배웠죠? 유리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무리식은 유리화라는 작업이 시작되면 이 문제도 신기하게 이렇게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맨 앞에 거 하나, 맨 뒤에 거 하나 이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부분분수처럼 공식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냥 29번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유리화하면 알아서 계산되고 30번 선생님 어떻게 하죠? 유리화하면 알아서 계산되고 끝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32번까지 33번부터 36번
37번부터 40번. 6번 보면 36번이요? 씁쓸하네요. 그게 그건 알겠는데 네. 이게 Y축이 어디를 정하는 아, 그걸 Y절편이 결정하겠죠? Y축이 X에다 0을 못 넣어요? 자, 가볼게요. 36번. 안 해줘도 돼요. 오케이. 자, 다음. 37번부터 40번. 아니, 40번까지 없죠? 41번부터 44번에서 44번이요? 자, 44번 가보도록 할게요. 42번도요? 네, 42번 먼저 가볼게요. 자, 일단은 좋습니다. 42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그거 K로 안 묶어줍니다. 절대 never. 자, 무슨 뜻이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2x라고 돼 있거든요. 자, 제가 참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월목반에서도 이 짓을 해갖고 오는 친구들 많아요. 뭐냐면 꼭지점까지는 되게 잘 찾았어요. 자, 꼭지점 몇 컴마 몇이에요? 2분의 3 컴마 4까지는 잘 찾아요. 근데 쇼킹하게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거 몇 번 그래프야? 맞불이요. 4번 그래프라고 대답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주입식 교육의 폐인 거죠. 맨날 여기랑 여기만 읽다 보니까 제가 말했지만 루트 앞에와 x 앞에 계수니까 얘는 마마 그래프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몇 번 그래프입니까? 3번 그래프가 될 거고요. 조심하실 거 있죠. 3번도요.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 즉 이 3,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될 텐데 똑같이 0을 넣어볼게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 0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4. 얘들아, 루트 3이 대략 얼마죠? 1점 얼마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더하기 4 하면 2점 얼마 얼마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그 뒤에 있는 직선을 보니까 y는 자, 학교 시험은 절대로 K로 안 묶어주고 이렇게 다 전개된 상태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빨리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생각하고 얘는 무조건 고정점 마이너스 1,2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1등급 문제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은 여긴 건 알겠어. 근데 2를요, 지 멋대로요. 어떤 친구는 그냥 내 맘대로 위에다. 이 무리함수보다 위쪽에 찍는 학생도 있고 아래쪽에 찍는 학생도 있어. 이거는 아래쪽에 찍냐 위에 쪽에 찍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럼 마이너스 1,2가 위에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셔야 돼요. 어디다가? 무리함수에다가. 무리함수에 마이너스 1 넣어봤어요. 루트 5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5예요. 루트 5가 대략 얼마죠?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나오겠죠?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점 얼마 하면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니까 1점 얼마 얼마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더 높은 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찍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고정된 상태에서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뭐 했으면 좋겠대?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그리면 지금 한 점이거든요. 그럼 언제가 두 점이냐라고 하면 바로 요 꼭지점을 딱 지나갈 때 비로소 한 점, 두 점 되겠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도 어쨌든 두 점일 거예요. 저 무한대 개념까지 가면 저기서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그러다 보면 띵 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은 다시 한 점이 되겠죠. 따라서 최소한 K 값은 0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 꼭지점 지나갈 때니까 이 직선에다가 2분의 3 넣었더니 4를 지난다. 2분의 3 넣으면 여기다 넣을게. 2분의 5K 플러스 2가 4니까 2분의 5K는 2. 따라서 K는 5분의 몇이야? 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5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둘이 빼달래. 뭐 빼봤자 0이니까 5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42번에 이해 갔습니까? 자, 다음. 아까 40 몇 번이요? 42번 다음에. 4번이요? 자, 44번 가볼게요. 자, 44번 보시면, 자, 설마 이거 역함수 구해서 푼 친구들도 있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역함수와 y는 2분의 1x의 교점이니까 역함수 구하셔도 돼요. 우리 수학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x랑 y를 자리 바꾼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자리 바꿀 때 조심하실 거 하나 있죠? 역함수 구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정의역 범위가 꼭 써 있으셔야 돼요. 왜?
무리함수는 항상 반쪽짜리니까 역함수도 반쪽짜리일 거예요. 형님 이거 아직도 정의역 못 찾는 친구들 많지? 얘 치역을 찾아보면 y 쓰고 0 쓰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정의역이 요렇게 생겼겠네. 그럼 따라서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이 0,3이면서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야. 얘랑 y는 2분의 1x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 만나는 교점. 요거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요. 이거는 2분의 1x. 자, 넘기면서 2 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월목반에서 뭘 질문했냐면요. 이런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역함수까지는 잘 구했대. 는까지 했대. 근데 왜 답이 2개 나오는데 둘 중에 뭐가 답이 아닌지 모르겠대. 항상 요번 시험에선 특히 무리함수 쪽에서는요. 막판에 항상 답이 2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 개념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냥 갖다만 씹으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정의역 범위가 한몫하겠죠. 그래서 답은 3, 또 3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 2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이 곱하래. 답은 2분의 9.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적이 나와요. 자, 다음 또 45번부터 48번. 46, 47 이렇게 자 가볼게요. 자, 46번 한번 가볼게. 46번 보시면 무리함수와 유리함수가 서로 요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유리함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배워봤어도 유리와 무리의 관계는 잘 몰랐거든요. x는 1, y는 1이에요. 그리고 0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네. 자, 이렇게 생긴 지금 누구에다가? 유리함수에다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k, 0이니까 여길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1번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지금 계속 만나네요. 노란색이랑 분홍 색깔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만나되 난 2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서 2점이 되냐?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줘야 처음으로 한 점 2점이 되고 여기에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항상 2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얘들아 우리 요걸 뭐라고 말하죠? 유리함수의 x절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함수의 x절편 구해볼게요. 즉 유리함수가 언제 0 됩니까? 분자가 0 될 때니까 마이너스 2,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을 바로 이 무리함수가 지나가주면 되겠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꼭지점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 문제가 최소값 2.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또 47번이요. 자, 47번 가볼게. 여러분들 곡선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죠? 곡선 넓이는 언제 배운다? 미적분 1의 적분 파트를 배워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론가 잘라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잘라올 때 애들이 이런 걸 많이 질문해요. 근데 그럼 모든 무리함수 그래프는요, 다 잘라서 갖고 오면 합동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47번과 47번의 F와 G의 큰 굵직굵직한 개념은 비슷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채준아, 루트 앞에 부호가 뭐지? F. 플러스이면서 1이죠. X 앞에도 1이죠. GX 앞에, 루트 앞에도? 그렇지. 그리고 X 안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절대값이 같으면 얘는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잘랐을 때 합동이라는 거야. 그럼 F부터 그림을 그려볼게. F부터 그림 그리면 F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서 0 넣었을 때 뭐 지납니까? 루트 2, 1점 얼마 음수 나오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GX는 자, GX 한번 볼게요. GX 보면 얘들아,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요? X 앞에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그럼 무슨 주 대칭한 거예요? Y주 대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GX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 컴마 3이에요. 얘는 아까 마이 컴마 마 3이었고요. 아이고.
얘 두 번째는 2,3이에요. 그 여기가 있어요. 오, 뭔가 마이, 3, 2,3. 뭔가 서로 연관이 있죠? 그쵸? 그리고 얘는 뿔마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 놓고는 x는 마이너스 2, y는 2. 자, 어떤 모양이냐면 쇼킹하게도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으로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와, 쇼킹하죠? 근데 결국에는 어디선가 잘랐을 때 모양이 같을 거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거를 열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결국엔 이만한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래서 가로 길이는 4, 높이는 6, 답은 2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또 49번부터 50번. 49. 저라면 49번 내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 진중모라든가 주간 테스트에 낼 겁니다. 그리고 이 49번이 어떻게 보면 요 문제들이 있죠. 어떤 직선과 유리함수의 위치 관계,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49번을 이해 잘하면 이제 위치 관계는 틀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인가 그럴 거예요. 네.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꼭지점이 2분의 3,0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몇 번 그래프예요? 뿔마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y절편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일반항을 찾으라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거 단순하게 지금 꼴랑 몇이에요? 10까지밖에 안 줬죠? 이건 100, 아니면 50, 70 이렇게 엉뚱한 숫자 줄 거예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숫자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얘들아 잘 봐. 잘 봐. 교점의 개수를 제가 쭉 읊어볼게요. 0,0,0,0,0,0,0,0,0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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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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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교점의 개수가 0이었다가 1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들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교점의 개수도 얘와 얘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딱 그 경계에 있다는 애인 거야. 이해가? 따라서 우리는 별표 친 것만 찾으시면 돼요. 별표 쳤다라는 건 결국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빨리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뭐 합니까?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쓰면 x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2kx. 얘 넘어오면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공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암삼중하면 k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2k는 1인데 4니까 이렇게 있어서 k는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k가 2일 때가 지금 정확하게 한 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가 될 때, 교점이 2개일 때는 얘일 때일 거예요. 꼭지점 지나갔을 때. 그래서 또 2분의 3,0을 넣으면 k는 2분의 3일 때입니다. 이럴 때가 k는 2분의 3일 때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저 경계만 구한 이유가 뭐냐면, 채준아, k가 2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났죠?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k가 2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k가 2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k가 2보다 크면 없겠구나라는 거지. k가 2보다 작으면, 그리고 뚜두두두 내려오다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몇 점? 2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k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다시 한 점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일반항을 찾아 놓으면 이게 100까지 물어보든 1000까지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G 몇부터? 1부터 2, 3 이렇게 가거든요. 그 우리는 이걸 진짜, 이거 제일 최악인 학생이 누구냐면 책 검사하다 보니까 다 1, 2, 3, 4, 5 넣어봤더라고. 난리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항을 찾아 놓으면, 선생님, 1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1개고요. 2일 때가 비로소 1개고, 2보다 큰 숫자들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럼 얘 모조리 다 0이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은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반항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 이게 유리함수도 똑같습니다. 유리함수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때는 바로바로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찾아놓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없습니까? 50번까지? 자, 이제 5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50번 답이야? 아, 50번에, 맞다. 이거 뭐 문제가 이상하다며. 50번의 답이 4입니다. 4. 자, 없습니까? 그럼 51번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수준별 어려웠니? 근데 이게 그냥 정상이야? 보통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2등급,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풀어야 내는 정도의 난이도.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게 선생님도 자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2등급 하면은 자꾸 선생님이 이제 9등급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내가 오해하더라고. 근데 우리 지금 2등급이면 우리 34등부터 시작해서 몇 등까지였지? 112등. 근데 물어볼게. 9등급제면 4%면 지금 몇 등? 12등이지. 그치? 그리고 8%면 몇이야? 8%면 24 이렇게 28 이렇게 가겠지? 그럼 2등급이 현재 2등급도 과거 2등급이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의 뭐 점수를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2등급이에요. 대부분 1등, 신기하게 우리 반이 MFSR이 있으면 참 신기해. 매년 M반은 1부터 2등급까지 있지만 여기가 비중이 한 80%? 여기가 20%. F는 2등급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2등급밖에 없긴 한데 뭐 3등급도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여기가 95%. 2등급 후반이 한 5% 정도 있는데 근데 잘 보니까 2등급끼리도 편차가 졸라 크더라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112등과 34등이 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있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개정교육과정이 왜 5등급제 했는지 알아? 이게 우리나라만 5등급제거든. 아니 9등급제? 이게 옛날에는 9등급제였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1, 2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데 이 학생이 1, 2점 차이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이게 5등급제로 바꾼 거고,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에 지원할 때 있잖아. 표준 편차를 제공을 안 하기로 했어. 개정교육 과정에서. 근데 표준 편차를 안 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얘가 2등급인데 앞쪽인지 뒤쪽인지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표준 편차는 안 가지만 이거 너네들의 1등급부터 5등급제까지 쭉 나누잖아. 그다음 대학에서는 1등급이 전체 학교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비율을 대학으로 보낼 거야. 아니 그거는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를 잘라서 가는 건데 이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환산 점수라는 게 따로 있어. 환산 점수 하면 같은 1%가 전체에서 1등급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서 따로 환산해서 보내는 표가 있거든. 그걸 해서 이제 보내면 이제 이 학생이 2등급인데 그 시험 자체가 이제 환산을 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쉬운 2등급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점수가 다 낮아서 2등급이 나온 거지. 그 쉬운 2등급은 다 같이 높으니까 2등급이 그냥 나온 것 뿐인데 그럼 당연히 어려울 때 2등급이 더 잘한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어쨌든 또 그 안에서 나눠질 거야 결국엔. 근데 좀 스트레스는 덜하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아마 그거에 따라서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결국 우린 또 준비해야 될 거야. 스트레스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51번부터 가볼게요. 자, 51번부터 54번까지 질문이요. 50. 134요? 자, 53번은 좀 그런데 5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51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제로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걸 못 그리면 이제 조금 혼돈이 많이 오겠죠. 자, 가볼게. 허재야. 신발끈 누가 사? 신발끈 공식 써도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방법이 더 있겠죠. 자, 첫 번째, 선생님.
일단 점근선 A를 그으려고 했더니 1보다 크대요. 그래서 1보다 큰 쪽에 A를 그었어요. 그리고 Y 점근선은 지금 마사니까 여기다 그었어요. 자, 그리고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갈게요. 이제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점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C점은 결국 우리가 두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대칭점을 찾을 줄을 아셔야 돼요, 우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O, B, C, A면 맞습니다. 그림이 일단 굉장히 회기망측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수많은 사각형들 중에서 찐따 같은 사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금 허재가 말한 대로 신발끈 공식을 쓰는 거죠. 근데 신발끈 공식도 결국에는 뭐로 쪼개서 풀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을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난이도가 하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난이도가 상일 수도 있어. 이렇게 쪼개면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요. A, B로 자르면. 이것보다는 OC로 자르는 게 훨씬 좋아요. 왜 OC로 자르면 훨씬 편하냐면 OB와 OA는 각각의 삼각형에서 밑변을 담당할 거고 요 길이가 즉 C의 X좌표와 Y좌표가 삼각형의 높이를 담당할 거니까 별다른 공식을 안 써도 되죠. 따라서 우리는 A점 먼저 B점 먼저 찾아볼게요. A점은 X절편이니까 Y좌표가 0 나올 때야. 뭐 넣어야 0 나와요? 이거 뭐 넣어야 0 나오죠? 는 0이라고 1이라고 두면 A 플러스 1인가요? A 플러스 1, 0이에요. 그리고 Y절편은 X에다 0 넣었을 때니까 0, 9의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허재야 이제 시작할게.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하면 S1은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 간다. 허재야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뭐지? 요거. 오, 맞아요. 저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드물어요. 대부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요라고 대답을 해. 왜? 길이에는 음수가 없거든요. 넓이 구할 때.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C는 어차피 X좌표는 양수니까 C좌표는 아까 A, 마사니까 그냥 A 써주시면 되고요. 자, S2는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1이고 곱하기 2.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높이가 C의 Y좌표인데 4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얘는 어차피 2A 플러스 2라고 나오고요. 얘 볼게요. 이거 조심하세요. 2 곱하면 2. 그러면 A분의 4, 아이고. 2 더하기 2A가 돼서 나오죠. 그럼 결국 얘네들이 더한 건 똑같으니까 4A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게 24? 그럼 끝났네. 이렇게. 자, 다음 또 54번 가볼게요. 3번 해주시면 54번? 3번? 몇 번? 4번? 그래 4번 해달라고? 자, 54번 한번 가볼게. 3번? 자, 53번은 그럼 이렇게만 해줄게. 정의역 말해봐. 뭐 나와? X는 정의역. 정의역을 헷갈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죠. 근데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끝났네. B는 마이너스. 그리고 두 점근선의 교점,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대칭점. 대칭점을 직선에다 대입하면 끝. 자, 54번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대국어를 처음 담당했을 때는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교육과정 외로 빠지더니 지금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좌표점 문제는 안 내겠다, 뭐 격자점은 안 내겠다,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한번 해보긴 할게요. 자, X점근선이 4입니다. 이거 그림도 이상하게 그린 친구 많더라고. Y는 3이에요. 자, 여러분. 양수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0 넣었을 때 뭐 지나죠?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어쨌든 양수네. 그럼 이렇게 지나요. 자, 문제 봐봐.
X축, Y축, 유리함수로 둘러싸인이니까 바로 요 안쪽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그린. 요 안쪽 공간에요. 자연수 좌표가 몇 개가 존재하냐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주하나, 여기 X값이 어차피 4니까 꼴랑 내가 X값 넣어봤자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1, 2, 3. 그리고 여기 Y정근선이 3이니까 Y값도 꼴랑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와요. 3은 못 땄거든요. 3이 점근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따질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따지면 돼요. 답을 6개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저 6개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렸을 때는 요 점 같은 경우는 빠져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너네가 그림 그린 다음에 요 안에 좌표점을 찍어봤더니 6개니까 답이 6개네요. 이건 얻어 걸린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근데 이거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했잖아요. 1 넣었을 때 요 유리함수가 뭐 나오는지만 찾으면 돼요. 요 유리함수에 1, 2, 3 넣었을 때. 자, 주하나 얘 1, 뭐 나오지? 1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17. 6분의 17이 대략 얼마죠? 2점 얼마죠? 그럼 2가 밑에 들어와 있네요. 그럼 얘는 답 인정.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은 뭐죠? 4분의 11. 4분의 11도 몇 컴마 몇이죠? 2점 블라블라. 그럼 얘네 둘도 또 다 들어오네요. 이제 마지막 3이 문제예요. 3 넣어보면,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뭐 나오죠? 2분의 5. 2분의 5도 대략 얼마예요? 2점 얼마니까 얘까지도 마지막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답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1 넣었을 때 2점 얼마 응. 네. 2점 얼마예요? 근데 저거 뭐야 점근선이 3이 나왔어. 저 그래프도 2점 얼마 자연수요. X좌표, Y좌표가 자연수. 2점 얼마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2네요.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55, 58. 16번 56번이요? 자, 56번 가볼게요. 몇 번이요? 모르겠어요, 답은. 제가 답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56번 보시면, 자, x분의 2면 아주 깔끔한 유리함수 중에 가장 기본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들아, 왜 마이너스 x라고 줬을까? 그래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y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y는 x라는 선을 그었을 때 수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면요. 저 점과 이 점은 전혀 상관없는 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점을 각각 A, B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점을 더 보자. A를 K, K분의 2라고 더 볼까? K가 이미 있네. K가 이미 있으니까 A, A분의 2라고 두면 얘는 A분의 2, A라고 둘 수밖에 없어. Y는 X 대칭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대쪽을 안 그렸죠. 반대쪽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반대쪽 그래프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B, C가 90도가 되는, 즉 여기서 이렇게 90도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저 C점도 뭔가 연관이 있어요. 저 C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점일까요? 맞아요. A랑 원점 대칭입니다. 왜겠어요? 유리함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보니까 둘 다 부호도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C점은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문제가 뭐래요? AC 거리가 2루트 5래요. 그럼 나는 이제 AC 거리 구해보자. 자, AC 거리는 A 빼기 2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A분의 4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분의 16 은 루트 2루트 5. 양쪽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6은 20. 4로 나눠주면, 그리고 보기 차식 만들지 마. 스탑. 왜냐면 A 값을 지금 찾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문제를 봤더니 무슨 값을 찾아달래요?
그럼 일단 K 값을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얘들아,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얘를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지. 그럼 대입해 볼게. A, A분의 1을 넣으면, 그리고 넘겨서 K를 찾으면, 그리고 난 K 제곱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를 제곱한 거거든. 얘가 몇이지? 답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K 값을 주고 K 제곱을 구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사실은. 근데 물론 이거는 여러분 풀어봤으면은 이게 보이는데 처음 풀 때 설마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얘를 이용할까? 이거 사실 잘 생각 안 나요. 당연해요, 이건. 선생님도 풀어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보이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이면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보기 차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또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값을 찾는 건 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진행할 거면 계산 실수만 하지 말자, 제발. 그리고 조금 속도도 올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실수 안 하고 속도 높게끔 풀면 빨리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셨죠? 자, 다음 또 50. 57은 아마 내 생각에 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 자, 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과연 냉방기가 될까, 온풍기가 될까? 살짝만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아, 싫어. 아, 진짜, 목이 진짜. 방충만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 돼. 일단, 건의는 했어. 자, 갈게. 우와. 내 생각에 얘는 아무렇지 않아. 이건 애들 알아. 우리 유리함수, 역함수 바로 찾는 공식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뭘 의미하냐는 거야. 자, 우리 얘 보면 fx를 꼭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랑 똑같은 뜻이야. 그냥 말로 써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식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 역함수 좀 바로 구해볼까? 역함수 구해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b. 그럼 얘 실질적으로 얘는 fx를 자 이렇게 해놓고 또 fx 평이동시키면 안 돼. 아 이거 식 겁나 더러워. 또 계산 실수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말해줬잖아. 점근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거의 그냥 구할이에요. 90% 이상 점근선이 다 먹고 들어갑니다. 얘 점근선 뭐나? x는 2, y는 a. 자 그럼 시작할게. 원래 fx 점근선 뭐였어? a, y는? 그럼 채준아 평행 이동시켜줘. x축으로 4만큼 이동시키면 a 더하기 4. y는? 그럼 얘네 둘은 어때야 돼?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됐죠? 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허재처럼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이 더럽거나 근데 이제 말했잖아. 대입해서 푸는 게 틀린 건 아니야.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빨리만 풀면 어떤 방법인지 속도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인데 애들이 이제 이 B 값을 못 찾는데 잘 보세요. 얘가요, 문제에서 뭐랬냐면, fx네. fx를 평행 이동하면 함수 이거와 일치한대. 그럼 잘 봐. 우리 일치하려면 어디가 똑같아야 돼요? 분자.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식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분자가 뭐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그럼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야, 이제 58번 안 할 거야. 완전 마스터. 59번부터 62번. 59번 해야 되지. 총괄평가 문제였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안 돼요. 항상 집중은 처음이 가장 잘 됩니다. 자, 59번 가볼게. 이거 맞은 학생이 이게 선생님이 여기 오늘 총괄평가 오답률도 다 적어왔거든. 중앙여고가 다 선생님 중앙여고 입력해서 이게 오답률이 좀 낮게 나왔는데 만약 중앙여고를 싹 지우면 이거 59번 문제가 정답률이 8%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아 8%도 안 나왔다. 3%였나? 답은 몰라. 맞아 3번 문제였어.
자, 가볼게. 아니야, 이거 의외로 쉬워. 맞은 거 아니야? F반에서 없어요. 한 명인가 밖에. 너는 아니더라. 예준이 맞았어요. 와. 자, 가볼게. 자, 요렇게 식이 있고요. 요렇게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Q, 여기를 P,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점을 B 다시. 결국 이 넓이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A점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점도 알려줬어요. 요렇게. 근데 여러분, P점과 Q점이 이 분홍색 직선의 뭐를 담당해요? 절편들을 담당하죠. 우리 절편 찾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찾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A, B 직선의 방정식을 시도해 볼게요. 선생님, 식이 더럽지 않을까요?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볼게. 먼저 Y 기울기 찾기 위해서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A분의 1 빼기 1하면 이렇게 나와요. A분의 1 더하기 1.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번분수여서 약분돼서 그냥 기울기가 A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깔끔하게 A분의 1 X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A, A분의 1을 지나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P점도 찾을 수 있겠죠. P점은 X절편이니까 뭐 넣어야지 0 나와 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뭐 넣어야지 0 나오죠? 1 마이너스 A. 그래서 1 마이너스 A, 0이에요. 맞나? 아, 1 마이너스 A다. 아니다. 마이너스 1, 선이 거꾸로 생각했다. 얘가 A분의 1 마이너스 A니까 A 마이너스 1, 0. 됐죠? 자, 두 번째. Q점은 너무 쉽잖아. Y절편이니까 X에다 0 넣으면 0, A분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왜? 좌표 다 구했으니까 우린 넓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채준아, 너가 마무리 짓자. 자, 쉬워. 그냥 넌 식만 부르면 돼. S1 찾아줘. S1이 어디냐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더 할 거야. 밑에를 S1, 위에를 S2라고 할게. S1 가로 길이. 높이. A분의? 자, 저런 애들 이제 틀리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자, S2 구할게요. S2는, 자, 조심하세요. S2는 가로 길이가 조금 복잡합니다. S2 가로 길이. 그렇지. 높이. 자, 이제 여기 봐봐, 얘들아.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봐봐. 2분의 1은 나중에 했다 칠게. 얘네들이 더 할 거거든? 그럼 2분의 1을 묶었다라고 치면, 요건 다 사라져. 여기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나오고, 밑에는 A분의 1이 나와. 그리고 얘도 다 통분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오거든. 그래 놓고 애들이 여기서 멈춘 애들 꽤 되더라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최소값 찾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한 3명 있었어. 나중에 들고 와서. 봤더니, 잘 봐. 요걸 여기다 다 있어볼게. 잘 봐. 요렇게 다 쪼개는 거야. 하나. 그러면 A. 여기는 마이너스 2. A분의 2. 요렇게. 그럼 이거 뭔가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요 두 개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 평균 쓸 수 있지. 요 두 개 산술기하 평균 쓰면 크거나 같다 2루트 2. 그럼 2루트에서 2 뺐는데 2분의 1 곱하니까 정답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었어. 그때 3번도 루트 2 빼기 1이 답이었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촬영하면, 자, 6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60번부터 62번까지 질문이요. 60일의 디귿이요. 맞아요. 60일의 디귿이 어떻게 보면 좀 준킬러 문제인데요. 자, 일단 61번의 디귿을 이제 어떻게 해서 풀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실질적인 개념이 빠삭하게 하나가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저번에 말했듯이 무리함수는요. 요 네모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어요. 네모가 커지면 점점 위로 가는 거고. 그쵸? 네모 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거 이해하시죠? 그럼 잘 봐봐. 지금 61번에 앞에 거 한번 무리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민영 앞에 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를 찍어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그래프죠? 맞뿌리, 큰일 났어요. 맞뿌릴지 마마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그럼 지금 어쨌든 여기서 맞뿌리냐 마마냐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뒤에 있는 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맞불로 시작하면 그래프가 몇 번이에요? 맞불이면 이렇게. 그쵸? 마면요? 이렇게죠. 자, 그럼 물어볼게. 마였어. 만약에 K가 음수였어.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뒤에 있는 건 어떻게 그려져요? 뿔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그래프가 내가 이쪽에서 그리는 그래프와 이쪽에서 그리는 그래프가 만날 건덕지가 생기려면 얘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야. 누구가? 앞에 있는 걸 제가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함수를 fx. 그럼 얘는 결국 뿔 그래프니까 K가 플러스면 마 그래프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게 뒤에 있는 함수 gx. 이렇게 되면 지금은 어때요? 안 만나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기울기가. 얘는 점점 뭐 하면 돼?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딱 지나가 주면서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도 항상 몇 점에서 만난다가 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럴 때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가 되겠죠. 최대로 높이 있을 때. 최대로 높이 있을 때.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 말 뜻은 뭐냐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가주면 되니까 한 놈의 꼭지점을 콕 찍어서 얘가 2, 마사면 이 2, 마사는 누구 위에 있어야 돼요? 노란색 위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 2, 마사를 넣어 볼게요. 2, 마사 넣으면 마사는 마이너스 루트 4K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요. 4 넘어가서 마8 되고 마이너스 없애면 8 나올 거고. 그럼 결국 4K가 64 나오면 되니까 K는 뭐? 16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9가 범위로 찾으시라면 K는 16보다 작거나 같은 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려면 맞불 그래프여야 되니까 최소한 K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해야 된다. 이해 가세요? 자, 다음 또 질문. 왜냐면 이런 것들 만약에 변형해서 내면 디귿을 구간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맨날 최대값만 공부하다가 구간이라고 하면 왜 여기서 0에서 닫히죠? 왜 0에서, 이게 왜 갑자기 나와요?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한단 말이야. 아셨죠? 자, 62번까지 없으면 63번부터 66번. 64번이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해드려도 될까요? 채준이? 자, 다음 또. 쉬운 거여서. 갖다 둬요? 아니죠. 정의역이 3이랑 5니까 3, 몇이랑 5, 몇을 직선에다 넣어요. 무리함수에다 넣어야죠. 자, 다음 67번부터 70번. 67? 얘들아, 67을 채준아, 67이 어떻게 보면 아니. 너가 질문한 앞에 거랑 조금 오마주 문제거든요. 자, 67번은 이렇게만 힌트 줄게요. 잘 들으세요. 이걸 힌트만 주고 넘어갈 거야. 자, 여기 안에 사각형 있죠? 주하나. 자, 그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몇 몇이에요? 마 3, 그럼 마 3은 고정돼 있고 y 꼭지점이 바뀌네요. 그러면 너 같으면 이렇게 그리면 흰색이랑 만나 안 만나?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이 분홍 색깔이 처음으로 흰 색깔과 만날 때는 어느 점을 지나갈 때일까? A, B, C, D 중에. 그치, B. 요럴 때야. 이게 스타트. 그 다음부터 계속 만나. 그러다 마지노선이 언제일까?
그렇지. 그래서 B점과 D점을 넣어서 나온 A값 사이 범위면 정답이죠. 다음 또. 네, 70번은 네, 70번은. 잘라서 옮겨야 돼요. 그렇죠. 곡선의 넓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애들이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건 해줄게. 70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리함수가 너무도 깔끔한 꼭지점이 0,0이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이고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x 빼기 3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이야. 이거 왜 일반형으로 줬을까?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알게 될 거예요. 뭐 고2, 고3 올라가면 나중에 1학년 문제 보면 왜 이게 일반형으로 준 거조차도 사실 힌트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자, 그때 어떻게 잘라야 됩니까? 가끔가다 여기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친구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여기 사선인데 그럼 일로 갖고 오면 이게 사선으로 잘릴 텐데 그럼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 선생님 그림 믿지 마. 선생님 그림은 안 돼, 이거. 선생님 그림은 지금 좀 비대칭이라 A부터 O까지 선 그어보세요. 요렇게. 채준아 여기 색칠해. 됐어? O에서 B까지 선 그어봐. 색칠해. 그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요 삼각형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 전 신발끈 비추하죠. 왜냐면 루트 x랑 직선이랑 같다고 뒀다가는 작살날 텐데. 교점 찾으려고 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일반형으로 준 이유가 뭐야? 어쨌든 AP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 AP 사이 거리는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 2루트 10이라는 거 나왔어. 그럼 넓이는 2루트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바로 이 직선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랑 똑같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이 높이가 바로 루트 앞에 거 제거 더하기 앞에 거 제거 루트 10분의 0,0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다 없어져요. 답은 10. 근데 Y절편 구에서 A랑 B의 X좌표에서 다시 한 번만요. Y좌표랑 Y절편을 해서 누구의 y좌표? 직선에? 어. 구하고 B의 X좌표랑 B의 Y좌표 X좌표 뭐? 다음 또 70번까지 없어요? 69번이요? 자, 69번에서 얘들아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엄청난 힌트를 주는 8글자가 있죠. 뭐죠? 그치, 내가 말했잖아.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도 아니고, 자, 저번에 나한테 배운 거 말해볼까? 정삼각형을 주는 경우는 뭐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각은 삼각함수 배운 다음에가 제일 많이 나와. 아니, 정삼각형은 내가 뭐 많이 이용한다 그랬지? 내리면 높이랑 넓이 공식.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뭐였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정사각형은 뭘 제일 많이 이용한다 그랬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많이 이용해. 그래서 좌표 서로 같다. 자, 우리 마름모 주는 경우는 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은 뭐 이용한다 그랬지? 각도. 왜? 가운데 선 이으면 걔가 정삼각형이냐 몇 도를 갖고 있냐가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 그럼 직각이등변은 뭐 뻔하잖아. 직각이등변은 얘들아 길이 같다를 제일 많이 써먹고 피타고라스 통한다를 제일 많이 써먹겠지. 그럼 가볼게. A가 몇 컴마 몇이야? 안 알려줬네. K 컴마라고 하자. K 컴마 2루트 K. 그럼 자동적으로 C점은 K 컴마 루트 K. 그리고 B점은 얘랑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뭐 넣어야 될 것 같아? 4K, 2루트 K. 자, 직각이등변이라면 채준아 여기 가로 길이가 뭐 나오지? 여기 높이 뭐 나오지? 같아야 되니까 9K 제곱은 K니까 K는 따라서 분의 1. 문제가 뭘 찾아달래? ACB 넓이? 그럼 끝났네. 가로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K 루트 K 구해달라는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답은 1번. 생각보단 쉬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삼각형의 특징을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되게 좌표점만 잘 찾아도 좀 빨리 풀린다라는 거. 끝내도 될까요?
네, 그럼 끝내고 우리 총괄 테스트 많이 틀린 문제 좀 한번 볼게요. 많이 써요.